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책 요셉.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주일을 또 이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버티셨을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저는. 그러게요. 네, 저희는 뭐 불과 10분 만에 돌아오긴 했는데 여러분들께는 일주일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도 일주일 기다려주신 많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전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네. Hi, global fans. 오케이. It's me. 아니 근데 글로벌 얘기하니까 웃긴 걸 봤는데 네. 그 유튜브 물론 뭐도 없지만 지금 우리가 네. 분석 국가. 그 분석 리포트입니다 하고 네. 유튜브에서 자꾸 뭘 보내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요. 나는 지금 이거 봐도 뭐 네. 없는 거 아는데 네. 그래서 봤는데 뭐 국가별 통계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대한민국이 네. 100%가 아닌 거야. 네. 인도 막 있고 오호. 카자흐스탄 있고 오. 대체 왜? 그래서 네. 한편으로는 이게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 결제를 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VPN을 켜서 네. 뭐 다른 이제 약간 뭔가 그런 걸 하다가 뭘 하죠? 이제 뭐 무슨 어떤 허브에 접속해서 뭘 본다가 다락방에서 비디오 보듯이? 그러고 네. 까먹고 안 끄고 이렇게 눌러본 건가? 뭐 그런 게 있던데 네. 한편으로는 진짜 만약에 인도나 이런 데서 본다면 네. 너무 신기할 것 같다. 근데 알아들으실 수 있죠, 한국어를. 인도 인사말 뭐 있죠?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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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러시아 말 배워왔어요. 뭐요? 러시아 말. 뭔데요? 고맙습니다. 응. 스파시파. 네. 최근에 행사를 갔는데 아. 러시아 통역사님과 함께 해가지고 네. 또 이제 약간 스몰 토크로 그런 얘기 좀 하다가 너 정말 아름답다. 네. 그라시빠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아는 누나한테 했더니 네. 진짜로 화를 내더라고. 욕하냐고. 그래요? 네, 너 뭐 러시아인 척하면서 욕하냐 사과해라. 그래서 뭐 사과 안 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과 잘 안 해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무서운데요, 이 사람. 왜? 윽박 지르는 거에 한 단계 전이었어요, 약간. 난 하잖아. 너네들한테 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어쨌든 이게 뭐 가을이 오니까 약간 싱숭생숭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막 헛소리가 막 나오네요. 가을이죠 이제. 그렇죠. 가을하면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네. 독서가 힘드시다면 2시간 동안 저희 채널과 책 요세프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나라 지금 가을 되게 짧은데 곧 겨울 올 텐데. 맞아요. 그때 되면 또 이제 안 오시는 거 아닐까. 걱정되네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사계절이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여름은 끝났습니다. 네. 끝났다고 끝났네요. 보여지고. 맞아요. 시원한 날들이 오고 있죠. 공기에 약간 냄새가 바뀌어요. 가을이 되면 약간 차가운 냄새가 은행 냄새. 코끝을 약간 좀 스칠 때 가을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은행 냄새 때문에 그렇다니까? 저희 집 근처에 은행나무가 없는데요? 그래요? 네. 아쉽네. 그럼 뭐 저기 뭐 다 인터넷 뱅킹으로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요즘 뭐 디지털 세대니까. 10분 만에 사람 이상해져서 왔습니다. 물에 독을 탔나? 나도 같이 마셨는데 이상하네요. 어쨌든 시원해지는 이 밤 공기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독서에 한 번씩 빠지는 그런 아주 정취와 함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2부 돌아왔죠? 네. 양과 강철의 숲이라는 책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1부에서는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드리고 맞아요. 노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꿈을 향해 다가가는 그런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입니까? 일단 도무라군이 조율사로서
걸어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려서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노력이라던가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노력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하기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혹은 그렇죠. 포기를 할 때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런 얘기들도 이제 에피소드에 담아져 있어서 그런 에피소드도 좀 읽어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조율사가 좋은 조율사가 이고 조율사이고 또 어떻게 나아가는지 도모라군이 어떤 조율사가 되어가는지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이제 책 줄거리를 소개해드렸고 네. 이제 앞에 전반적인 에피소드에서 전반부의 에피소드에서 느꼈던 궁금증이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나눠봤던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1부 이제 노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노력하고 계신 게 또 있으신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최근에 네. 최근의 노력이라고 하면 약간 우리 채널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아직 저는 솔직히 이 채널 가지고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근데 매 화를 이제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와 뭔가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변하는 걸 좀 보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저도 뭐 한동안 뭘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최근 뭐 몇 년 새에는. 네. 근데 요즘 이 채널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간만에 뭔가 노력하고 있네? 라는 걸 느꼈어요. 네. 저희 1화 때 보시면 네. 진짜 마이크가 쓰레기가 그땐 여기 이제 핀 마이크를 찼었잖아요. 네. 나름 이거 제대로 한번 이렇게 좀 깔아보고 시작하자라고 해가지고 핀 마이크를 구매했는데 역시 뭐 가성비 원탑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네. 음향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책 때 바로 바뀌었죠, 마이크 맞아요. 이걸로.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이후에 뭐 조명 네. 밝기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봤고 맞아요. 또 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워터마크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보여요? 네, 보인다고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보인다고 하면 당신 이상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 최근 영상도 안 봤다며. 맞아요. 죄송합니다. 거기부터 넣었는데 어떻게 알아 네가. 1부는 보고 있죠. 그래요? 네, 1부는 보고 있죠.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 노력의 산물이 또 이게 보이고 오늘 저희 촬영 전에 기획 회의도 한번 했잖아요. 맞아요. 전에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냥 막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놓치는 게 생기고 맞아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뭐 그런 점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일부에서는 대화의 밀도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변해가는 모습들이 노력이겠거니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에는 뭐가 어떻게 될지언정 네. 그건 아직 잘 모르더라도 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나중에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든 눈앞에 놓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채널과 좀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그 노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맞아요. 1부에서는 이제 이런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노력에 대한 걱정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이 헛되면 어떡하지? 노력을 했는데 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1부에서 얘기했던 바대로 생각한다면 네. 저희 채널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떨지?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시간은 아닐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안 하죠. 진짜로 안 해요. 근데 진짜요? 네. 이것도 똑같은 게 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는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네. 뭘 만약 저번에 만약 이런 거 싫어한다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만약에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 한 3년 4년을 했어요. 그랬는데 구독자가 26명이야. 오늘의 구독자 수죠. 진짜 비참하다 그거. 그랬을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 네, 혹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3년 동안 사실 저희 촬영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편집하는데도 시간 드시잖아요. 네. 와, 진짜 헛된 짓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네. 헛된 짓이라고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요. 목표가 있다면 우리 채널이 어디로 가서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구독자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되게 막연한 생각인 거고 뭐 이 끝에 결국엔 장첸이 어디론가 다른 채널에 뭐 MC로 뭐 이렇게 스카우트 된다든지 공 선생이 뭐 자기 토크 북 콘서트 막 이런 거 열게 됐다든지 뭐 이런 목표가 있으면은 뭐 중간 어느 기점을 돌아봤을 때 좀 못 미쳤고 좀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요 채널만큼은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이야기 한 게 쌓여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거 하나하나 쌓여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쌓아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재밌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엄청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만약에 3년, 뭐 26명은 너무 각박하다. 그래도 제가 3년 동안 사귀는 지인이 있을 테니. 그렇죠. 그래도 뭐 몇 명은 더 늘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하면 저는 되게,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사실 책에서 말하는 게 꾸준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영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속성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일부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이제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때마다 좀 그래도 한 번씩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마다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게 선생님과 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럼 뭔가를 개선하면 되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네, 안 늘면 안 늘면 뭐 저기 뭐 그 인스타 광고 좀 써가지고 뭐 그냥 늘리면 되지. 네. 근데 목표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걱정과 고민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정말 안 늘어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여태 26분 된 것도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그쵸. 너무 신기해요 저는. 맞아, 신기해요. 뭐 제 개인 채널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올려놓고 저는 그냥 관리 안 하고 내가 뭐 작업물 올려놓고 이게 다거든요. 뭐 가끔 웃긴 더빙 같은 거 있으면 내가 웃기니까 내가 해서 올려놓고 신경 안 쓰고 내비뒀는데 그것도 뭐 400명이 됐어요. 뭐 조회수 어떤 거 노래 높은 거 나온 거는 뭐 10,000회 넘어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거 했는데 이게 먹히는구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취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거 했더니 이게 괜찮네. 앞으로 이렇게 할까? 우리 책 얘기하지 말고 아니면 뭐 누가 추천해 주셨듯이 진짜 베스트셀러만 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랑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편이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네. 실패하지 않는다 우린. 목표를 꼭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살면서. 맞아요. 그렇죠. 그 일부에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뭔가 내가 헛되게 보낸 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은 저는 너무 강한 목표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번 이제 도박 얘기에서도 했듯이 네. 제가 또 상담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항상 해주는 말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사셨잖아요. 뭐 한 달마다 뭐 어떤 목표가 있었고 그걸 어느 정도는 이뤘고 어떤 건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 선생님 봐봐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셨고 또 저랑 좋은 얘기 나누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다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고 있는 증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목표가 강할수록 내가 이룬 성취가 더 작아 보이는 건 진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목표를 작게 잡아라. 혹은 단계적으로 설정해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해야지라고 내가 실천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 아는 것이다. 근데 저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몰라요, 잘. 목표를 작게 잡으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지금 숨쉬기 이런 뭐 성취감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약간 방금 성취감 조금 생겼어요. 왜 생겼죠? 개그 하나 잘 쳤다. 이런 좀 재밌어 좀 해줘 이 감정 플랫한 놈아. 아 진짜 성취감, 네, 성취감 느끼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숨쉬기 시작. 어때요 기분? 뭐 좋죠? 네. 심호흡 한번 한 거니까 네. 약간 릴렉스 되고 뭔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장첸님의 말을 통해서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진짜. 그래서 책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력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이제는 좀 실패하는 경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이제 도무라 군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유니와 가즈네의 집에 조율을 하러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쌍둥이를 만나게 됐는데 야나기라는 선배와 함께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야나기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야나기가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러 떠났을 때 윤희가 찾아옵니다. 가즈네가 찾아오나? 뭐 아무튼 둘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네. 조율을 해주세요. 도무라한테. 왜? 갑자기 라음이 안 쳐진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때 도무라는 견습생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갑자기 부탁하니까 그래도 조율 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견습을 그래도 1년 반인가 꽤 받은 상태였었으니까 이제 사무 직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해도 됩니까? 했는데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도무라가 처음으로 혼자 이 쌍둥이네 집에 있는 피아노를 조율하게 돼요. 조율해서 막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윤희와 가즈네에게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윤희와 가즈네가 약간 좀 소리가 뭐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배의 영역일 수 있는 조율의 부분을 도무라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율을 시도해 보는데 그때 실수를 했어요. 결국에는 완전히 다 망쳐버린 거죠. 그때 이제 야나기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차에 내 반지 있어? 그 반지는 있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조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전달하니까 알았다 하고 이제 끊고 도무라는 다시 사무실로 조박조박 걸어오게 되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이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조금 막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도 뭔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저는 이랬던 경험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데 진짜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고 혹은 실패까지 했던 경험. 이랬을 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처럼 힘들고 되게 우울한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도무라가 이렇게 됐을 때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랬을 때 뭐 사실 막 엄청 힘들어 한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잘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힘들어 했는데 혹시 장채님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뭔가 잘하고 싶었는데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그게 기준이 실패한 거를 네. 수습이 가능한 건가요? 뭐 자유롭게 얘기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수습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부터. 공 선생이 느꼈었던 네. 그 감정이 네.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한번 망침으로써 요거는 네.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럴 때 느낀 감정이에요? 그쵸.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피아노 연주회를 해. 근데 너무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 막 다 망쳐버린 거야. 이런 경험들. 이럴 때 어떤 걸 느끼시는지 혹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진짜 아쉽죠. 엄청 아쉽죠. 그렇죠. 네. 근데 막 조마조마하진 않아요. 그래요? 다음이 있으니까. 근데 다음이 있다는 것도 물론 그 순간은 이제 영원히 사라진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 공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아마 공 선생도 그런 쪽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공연 쪽이 제일 크죠. 나는 그 다음 공연에 잘하면 되니까. 그래요? 그 실수들이 네. 그 하잖아요. 우리 공연 평가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우리가 했던 공연이 네. 뭐 각자 멤버별로 어땠는지 네. 뭐가 아쉬웠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고 좀 피드백하고 네.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쵸. 같이 음악 생활하면서.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다음 공연을 위한 양분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일단 도무라 얘가 막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해 안 돼요. 진짜요? 왜요? 아 조율 또 하면 되니까 아. 다시 하면 되잖아. 그렇긴 하죠. 뭐 내가 만약에 조율을 잘못하다가 줄을 한번 삥 이렇게 줄이 딱 끊어졌는데, 줄이 끊어지면서 옆에 줄을 탁 치고 두 가닥이 파다닥 끊어지면서 그랜드 피아노 나무를 이렇게 꽝 때리고 이게 뚜껑이 꽝 닫히면서 가진 애가 팍 이렇게 소리 으아! 이렇게 됐다. 네.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인 게 맞지. 그럼 조마조마하고 미친 난 뭐 한 거지 망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선배 야나기도 전화로 그냥 야 이 새끼야 너 그 뭐 선배들이 하는 거를 뭐 지금 네가 뭐가 된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막 건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안 왔죠. 그럼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물론 야나기란 선배도 되게 좋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소설에서. 너 실수한 거지? 다음에 조율할 때는 너는 이 실수가 밑바탕이 돼서 그런 실수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뭐 직장에 상사가 있다. 이러면 마음 한결 편해지죠. 근데 뭐 네. 조마조마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한데, 그쵸? 겨울은 뭔가 다. 안 됐을 때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랑 비슷한 건데, 조마조마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간이 저는 길지가 않아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뭐요? 회사 다닐 때 네. 그 바다 해양에서 탐사 장비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걸 잃어버린 거야. 네. 바다에 띄워놓고 네. 이 GPS로 높낮이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초당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하루 동안 수면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걸 띄워놓고 조사를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한 3,800만 원 해요. 그걸 잃어버린 거야. 얼마나 이게 돕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생각나는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어요. 회사 일단 보고하고. 그때 거기가 속초였거든. 네. 바로 속초 시청에 전화하고 강원도청에 전화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뭘 분실했다, 협조 좀 부탁드린다. 그리고 해안가에 부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도청에 얘기해서 군부대 그것도 좀 공문도 같이 해달라. 회사에 바로 공문 달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바로 직원 몇 명 이제 편성해서 수색 다니고 이제 망원경으로 관찰하면서, 그러면서도 몇 시 몇 분 내가 뭐 이거 신청함, 몇 시 몇 분 협조 요청함, 몇 시 몇 분 이렇게 함, 이걸 다 기록해서 회사에 갖다 냈죠. 그리고 3일 뒤에 찾았어요. 와 그때 막 소리를 지르면 저 수영 못 하거든요. 근데 조금 먼 거리야 확실히 해안가에서는. 근데 그거를 내가 들어가서 건져갖고 나왔다니까. 저게 보인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때 그 짜릿함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내 잘못이 아니었거든 사실. 네. 나중에 데이터를 까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게 어떤 지나가는 배가 이걸 긁었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까보니까 그 줄이 풀려서 알아서 그냥 떠내려간 거였거든. 근데 줄을 내가 안 묶었어. 같이 간 사람이 묶었어. 근데 뭐 그냥 그 당시 팀장이 나였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심할서 쓰고 이거 타임라인 정리해서 보고하고 막 이렇게 했죠. 어쨌든 그런 사건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는 거야.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막 아씨 어떡하지 막 뭐 지금 뭐 배 타고 그냥 내가 나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 순간에 나 빨리 찾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실패 앞에서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장비 잃어버린 거는 수습이 안 되잖아. 그렇죠. 다음엔 장비 잃어버리지 마세요. 3,800만 원. 그때 내 연봉보다 높았는데. 네. 그리고 그때 그 회사에서 그 장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장비들 관리하는 또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다 합치면은 금액이 한 100억이 넘어가. 뭐 하나 삐끗하면 내가 맨날 욕먹고 뭐가 안 되면 욕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그런 성격이어서 그 당시에는 뭐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장치님 T예요? T가 뭐지? T가 이런 사람인 것 몇 번째 같은데. 글자지? IST 세 번째. 나 세 번째. F예요. 진짜요? 하면 네. ENFP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요? 장치님 T예요 이렇게. 되게 T 같은 느낌이 저도 MBTI 잘 모르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 순간순간 변해. 아 그래요? 뭔가 저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선 감정이 되게 덜한 것 같은데요? 되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고민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되게 고민하고 고통받고 우울해하고 약간 그러면서 한 발자국 나아갈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리고 약간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또 좋게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이때 도무라가 터덜터덜 사무실로 돌아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허무하게 이렇게 표정을 하고 막 이제 그때 사무실에 하필 이타도리였나요? 그러니까 있었어요. 처음 자기를 조율의 세계로 이렇게 끌어들였던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장님이잖아. 네. 사장님은 아니에요. 그냥 일개 조율사예요. 하나의 일개 조율사라뇨.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의 조율사입니다. 네. 네, 한 명의 조율사입니다. 원 조율사. 네. 오케이. 근데 이제 이타도리가 도무라군을 딱 보더니 혹시 괜찮으시면 제 조율 기구 가지실래요? 뭔가 오늘 그냥 보기만 했는데 표정이 뭔가 한층 성장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조율 기구를 줍니다. 오호. 그래서 되게 좋은 멘토의 자세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무라 씨는 참 좋은 멘토를 만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다른 선배들의 얘기를 한 번씩 해볼까 합니다. 선배들. 네. 선배가 야나기 선배와 아키노 선배가 선배.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니와 가즈네라는 쌍둥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니는 결국 피아노를 못 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아키노 선배가 자기의 얘기를 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누구한테요? 이제 도무라한테. 근데 아키노 선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꿈을 포기하고 조율사가 됐던 케이스고요. 소설에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이타도리가 조율했던 피아노를 쳤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뭔가 그만둔 것 같다는 약간 뉘앙스가 좀 풍겨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타도리의 피아노는 완전 다르다.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자기의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뭔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내진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피아노를 그만둔 거에 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정확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 아키노가 피아노를 포기하게 됐을 때 꿈을 꿔요. dream. 네, 꿈을 꾸는데. 그것도 꿈이구나. 예. 네,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요. 이제 좀 길지만 좀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빌딩 옥상이에요. 낙하 방지용 철조망 너머에 혼자 서 있어요. 그 아래에서 이제 바람이 불고 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데 누군가 빨리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정하게도 바람은 강해지고 빌딩이 기우뚱 기울어요. 그래서 지쳤어요.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이제 끝일지도 모르는데 힘껏 버티고 견뎌봅니다. 이제 포기할까? 어차피 떨어진다. 아니 아직이다. 조금 더 노력해보자. 아직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강한 바람이 불어 몸이 크게 기울었다. 이런 꿈입니다. 아, 네. 네, 어떤 꿈인지 대충 상상은 가시죠? 옆에서 이렇게 네. 구체화 시켜주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바람 소리도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이런 꿈을 꿨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피아노를 그만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던 시기가. 그래서 이름을 자꾸 까먹네요. 도무라가 네. 물어봅니다. 몇 년이나 꿨냐고.
아, 몇 년이나 꿨냐고 그런 네, 꿈을? 이런 꿈을. 계속 꿨다고? 그랬더니 4년이 걸렸대요. 세상에. 네. 그래서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 꿈이란 걸 깨닫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뛰어내렸다고 해요. 오. 그랬을 때 포기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접 뛰어내린 꿈을 꾼 날에 나는 조율사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어. 라고 합니다. 4년이면 좀 긴 시간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 포기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포기하면 편해 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포기하면 편할까? 혹은 포기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있다면 뭐 포기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없어요? 네. 아, 내가 뭘 매달렸다가 네. 이거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겠다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네. 포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언제 포기할까? 포기하게 된다면 어떨 때 하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아 이것도 또 그냥 다른가요? 또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회사를 나온 것도 네. 회사 생활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인식이 안 들어요 전혀. 나왔더니 그냥 포기하면 편해라는 게 네. 포기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진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포기라고 일단은 표현할게요. 네. 제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그 다음에 뭔가 있었기 때문이야.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다음에 뭔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전지를 못해요. 지금 약간 요즘 내 생활 같지 않나요? 뭐가 확실한 게 없으면은 거기로 뭐 지금을 포기하고 거기로 나아가지를 못해. 그래서 나는 이걸 포기라고 나는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용기는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랬더니 더 괜찮은 더 나은 것들이 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도 많았고 그래서 포기라는 걸 난 해본 적이 없네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연애할 때 그런 건 있지. 누구 좋아하다가 포기하고 그런 거 좀 있긴 있었죠. 근데 그건 난 좀 인생하고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포기한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우울한 게 운동을 원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뭐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대학생 때 되니까 운동이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막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네. 그때는 뭐 스쿼시도 해보고 테니스도 배워보고 수영도 배워보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근데 수영이 진짜 안 늘더라고요. 오. 네, 수영이 진짜 안 늘어서 제가 아침잠이 진짜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7시 첫 수업을 듣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씻지도 않고 자전거를 타고 그땐 네. 수영장까지 막 갔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가끔은 토요일까지 매일을 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는데 초급반에서 중급반 올라가는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그래봤자 20m 전진하는 거예요. 저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래요. 그때 엄청난 무력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 나 수영 포기한다 하고 깔끔하게 그 이후로는 수영 안 배우는데 그때는 그나마 나았어요. 근데 최근에 저 복싱 배웠던 거 아시죠? 네. 복싱도 3달을 딱 끊었는데 딱 3달을 진짜 열심히 나갔습니다. 열심히 나가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스파링을 했어요. 네. 저보다 체급도 낮은 여자 선수였는데 그분은 사실상 시합을 준비하기도 했고 저랑 경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체급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열심히 연습하다가 스파링을 했는데 이제 엄청난 무력감을 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뭐 휘두르는 거 하나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나는 계속 얻어맞고 있는데 이게 얻어맞는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진짜 얻어맞는 거잖아요. 두들 맞는. 네, 두드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나오면서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다니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한테 형 전 진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열심히 하는데 기간은 사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네. 복싱은 예전에도 또 배웠었으니까 네. 수영도 그렇고 뭐 사실 노력한 게 짧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을 때 저는 되게 슬퍼요. 그래서 복싱 끝나고 집에 와서 울었어요. 네. 근데 그때가 뭐 워낙 뭐가 잘 안 풀리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막 그거 아세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날에는 뭐 예를 들어 콜라를 딸라 그랬는데 콜라까지 안 따지면 이것까지 안 돼? 하면서 너무 화가 나요. 약간 복싱을 배웠을 때가 딱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안 해 하고 진짜 그 다음부터 바로 안 나갔어요. 근데 그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포기하는 과정이 좀 많았었어요. 네, 이거 말고도 저는 재능이 없거든요. 재능이 없어요. 아 그냥 없어요. 네, 그냥 없어요. 아 원래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요. 지금은 없고. 아니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 재능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래갖고 저는 좀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슬퍼요. 아 그래요? 네,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는 경험 자체가 없었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아니 나 수영 못해요. 아 근데 했었어요? 네. 배웠었어요? 네. 아. 근데 난 그거 포기라고 생각 안 해. 그러면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아 못하겠어 그냥 안 해. 하기 싫어서. 저는 잘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잠수 자격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수영을 할 줄 모른다니까. 그니까요. 이상한 거지. 네. 그래서 내가 수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어 난 그때는. 네. 그래서 그냥 안 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막 수영을 하려고 어떻게 해봤는데 안 돼서 포기하고 그런 적도 없었고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한. 내가 뭔가 잘 하고 싶다,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그냥 그만둬버려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 포기? 포기라는 단어 되게 좀 생소하다 난. 그래요? 사람 신기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네. 오늘 내가 했던 얘기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네. 뭔가를 하기 전에 좀 앞서 생각해보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거 해서 안 될 것 같은 거는 시도도 안 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다른 악기 배우는 것도 음악을 지금 20년을 넘게 20년을 했는데 아직도 기타 뭐 코드 그냥 몇 개 잡을 줄 알고 이게 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악기들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막 보고 들은 건 많고 주워 들은 건 또 많고 하니까 뭐 악보를 어떻게 봐야 되고 초견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안다? 근데 그게 싫어. 그렇게까지 되는 게 싫어 나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적도 없다 나는. 뭔가를 많이 뭐라 해야 되지? 뭘 하기 전에 많이 알아놓고 하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시도 횟수가 적어서 포기하는 횟수가 적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같은 걸 하더라도 저도 뭐 그게 포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좀 큰 것 같네요. 아주 신기한 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지 댓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시청하다가 시청을 포기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러지 좀 마요. 네. 좀 끝까지 봅시다. 이렇게 좋은 얘기들 하는데 참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기나 실패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많죠. 누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또 다음 선배인 야나기님의 일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나기 씨가 어느 날 도무라에게 티켓을 한 장 건네줘요. 그래서 어느 작은 클럽 같은 데서 공연을 하는데 보러 와라. 그래서 이제 도무라는 이제 기다리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야나기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공연장으로. 그래서 뭐지? 하고 결국에 이제 밴드 팀이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드러머였던 거예요. 이 새끼. 야, 왜 그런 걸 하냐. 네, 제일 힘든 거를. 네, 야나기가 거기서 드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공연 열심히 보면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야나기의 아까 말했던 여자친구 또 부인이 될
그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노무라가. 음. 그래서 막 만나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야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야나기는 생각보다 되게 화가 많고 뭔가 힘듦이 많았던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지면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말도 했대요. 뭐야? 근데 그 말은 즉 지면이 말 그대로 지저분하다는 게 아니라 걷고 있는 길, 그러니까 세계 혹은 인생, 그게 미칠 듯이 더럽게 보인다더라. 그랬을 때 야나기가 항상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메트로놈이 야나기를 구해줬대요. 뭐 이상한 거에 또 아날로그 메트로놈 알죠? 태엽 감으면 똑딱똑딱 하는 거. 그 소리를 들으면 차분해지는 걸 발견했대요. 정확하게 발견이라고 말했대요. 아, 그래요. 네, 메트로놈이 있으면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같이 온종일 태엽을 감아서 째깍째깍째깍 올리곤 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야나기 씨는 인생을 뭔가 힘들기도 하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 인생을 무언가에 의지하고 지팡이로 삼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메트로놈으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 피아노 조율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겠죠. 뭐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뭐 부모님의 격려라든지, 맞아,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네. 혹은 뭐 술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치님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아, 이게 뭐 하나에 네. 편중돼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럼 고루고루가 다 뭔가의 의지가 되는 건가요? 네. 그 조금씩 뭔가를 얻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아무 것에도 얻지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아무 것에도 얻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지할 수 있는 게 예전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친구들. 네, 이게 예전에는 음악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뭔가 들으면 위로받는 느낌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던 경험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친구들을 통해서 뭔가 내 존재를 뭔가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거에는 크게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할 만한 게 있지도 않고. 저도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아,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그런가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인셉션에서 토템 같은 느낌으로 그쵸. 나의 상징물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저는 글쎄요, 내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네. 이런 게 명확한 게 있는 사람들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뭐 이렇게 뭐 시험에 탈락하고 이렇게 종교가 있다면은 또 그쵸. 그렇게 할수 종교가 있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메트로놈하고 종교를 비교하면 너무 그 스케일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도 뭐 의지할 수 있는 거라면 뭐 뭐든 좋으니까. 그렇구나. 아니면 뭐 먹는 거에서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안 좋아졌을 때 먹는 걸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가만히 앉아서 드라마 막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최근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 남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그리고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도 한 번씩 해보면서 네. 느끼는 점은 그런 것들은 뭐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냥 도피가 아닐까. 도피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간은 약간 보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괜찮아지는 게 아닐까. 이게 도피가 부정적인 의미의 도피가 네, 아니잖아요. 약간 그렇죠? 물러나 있는 물러나는 한 발짝 있는 물러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멀어져서 객관적으로 본다거나 혹은 아예 생각 안 하면서 좀 나아진다거나 그래서 저는 뭐 되게 많은 활동으로 채우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드라마인 걸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드라마를 봐서 내가 좋아지진 않아요 사실. 그래요? 먹는 거를 먹고 기분이 그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회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보면은 드라마나 뭐 먹는 거나 사실 종교도 엄청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상담 선생님이 말했던 거랑 저는 또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내온 시간들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뒤돌아보면서 좀 잘 느끼는 편인 거고 공 선생은 잘 못 느끼는 편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내가 뒤돌아보면 많아. 널 행복하게 해줬던 것들이 많아. 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 알죠.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체감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다른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게 다른 거겠죠. 서로 알고 모르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선 좀 덜 섬세하신데요? 뭐가요? 내가? 그냥 뭔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뭔가 무디다. 네, 무디인 것 같기도 그게 그렇게 하고. 막 포기하는 게 절망적인 거 그렇게 느끼지도 않고 잘. 네, 그러니까 무디인다기보다 그쵸, 뭐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맞아요. 여기에서는 감정의 폭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에선 감정의 폭이 되게 큰 것 같고. 그쵸? 진짜 완전 반대. 너 그러니까요. 반대다. 그러니까요. 전 일상에서 감정의 폭이 없지만 이런 부분에선 감정의 폭이 크고, 그렇죠.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나는 위쪽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네. 공 선생은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죠? 그쵸. 그래서 저는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도무라군도 좀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실력이 늘지 않으면 어떡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는 재능이 없다. 그렇게 말해버리니 차라리 편했다. 하지만 조율사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다. 재능이라는 단어로 도망치면 안 된다. 포기할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경험이나 훈련, 노력이나 지혜, 재치, 끈기, 그리고 정열. 재능이 부족하다면 그런 것들로 대신하자. 어쩌면 언젠가 도저히 대신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를 깨닫는다면 그때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두렵지만 자신에게 재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 몹시 두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도무라가 합니다. 오, 좋은 말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예전에 전 재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친구들과 나눠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 되게 재능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저는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 되게 재능이 많다라는 게 되게 쉬워 보였어요. 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재능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한 노력을 그냥 무시한 채, 너 되게 탤런트 있다, 네. 타고난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상대방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폭력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표현을 뭐 약간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약간 배려심이 부족한 맞아요. 표현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래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재능이 있다 이런 얘기보다 저는 그래서 너 되게 열심히 했구나, 혹은 노력했구나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표현 들으면은 난 부끄러워서 어떻게 숨어야 돼요. 왜요? 나 노력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구나. 저는 그런 표현을 또 안 좋아해요. 물론 재능이 있다라는 게 뭐 노력을 생각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공감은 하는데, 내가 한 노력을 다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다면은 상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 선생이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 같아요. 나는 진짜 그 사람이 공 선생이 한 노력을 알 수는 없거든.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느끼냐면, 저 아까 개인 유튜브 이런 거에 막 작업물 올려놓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심심하면 하는 게, 제가 3년 전에 했던, 뭐 5년 전에 했던 더빙하고 그 똑같은 작품을 다시 재녹음을 해서 뭐 업로드하는 걸, 이런 걸 요즘 하거든요. 가끔씩. 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해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진짜 많이 달라졌다. 진짜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재능 쩐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그 결과물을 나는 누군가 알 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근데 그 과정이 생략돼 있다면은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뭐 감내해야지.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요 정도? 물론
저도 스트레스 받았던 적 있어요. 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드럼 친다 얘기했을 때 네. 드럼이요? 와 쩐다. 저는 팔다리가 따로 안 놀아서 못할 것 같은데 뭐 재능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팔다리가 따로 놀려면은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걸 연습했으니까 팔다리가 따로 놀 수 있는 건데 저도 한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내가 연습을 해보고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감정의 이 불같은 이런 모습도 좀 나이를 먹으니까 좀 사그라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뭐 3웨이 인디펜던스 트레이닝 이런 걸 모르겠지 당연히. 모르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예. 오른손으로는 뭘 하면서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뭐 발로 뭐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 세 가지로 아닐까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거 못해요. 네. 근데 훈련하면 할 수 있지. 그렇죠. 이게 이런 트레이닝 방법들이 다 있는데 같이 음악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는데 뭐 그냥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뭐 거기다 대고 이런 훈련 방법이 있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 제가 해온 훈련 방식들을 다 생각 안 하시는 거니까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괜찮아지더라고요. 뭐 당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나중에는 뭐 이응 나 재능충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게 약간 화나거나 약간 기분 나쁘다는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좀 답답해요. 네. 그냥 니도 하고 싶으면 똑같이 하면 되잖아 이러는데 그분들의 논리는 항상 아니야. 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나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해도 안 돼.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는 좀 답답하죠. 네. 그게 나조차도 되는데 네. 당신조차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넌 재능이 있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면서 숨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이 책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네. 도무라가 했던 말도 네.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 뭐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진다면 그때 포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도무라가 이렇게 조율사가 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타도리에게 좋은 조율사 혹은 좋은 소리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좋은 조율사가 좋은 조율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땐 이타도리는 고객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좋은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도무라군은 하라다미키를 아나요? 하라다미키 들어본 기억은 있다. 분명히 조율사는 아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밝고 조용하고 맑고 그리운 문체. 조금은 응석을 부리는 것 같으면서 엄격하고 깊은 것을 담고 있는 문체. 꿈처럼 아름답지만 현실처럼 분명한 문체. 이런 소리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줬는데 네. 그러면서 도무라도 이런 소리를 쫓아가는 결국에는 그렇게 쫓아가면서 일부에 말씀드렸지만 가즈네의 피아노를 조율하고 그곳에서 꿈을 한 단계 더 키워나가는 이런 식으로 소설은 마무리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또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없었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목표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이렇게 멋있는 문체를 사용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인생의 목표여도 좋고 아니면 뭐 작은 뭐 일상생활의 목표여도 좋으니 어떤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장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제 집을 갖는 게 목표가 생겼어요. 오, 진짜요? 네. 뭐 꿈도 목표도 없이 네.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뭐 이사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집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최근에는 언제가 될진 몰라도 어쨌든 우리 동네에 이제 또 괜찮은 좀 아파트 이렇게 높은 게 몇 개 있잖아요. 저 정도 되는 집은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나가고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단계겠죠. 뭐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일단 이뤄 놓으면 또 다른 뭔가 더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생각나는 건 그 정도네요. 소설에서 도무라는 가정집 피아노를 조율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아무래도 견습생이다 보니까. 네. 근데 아까 말했던 멘토인 이타도리가 콘서트 홀에 있는 피아노를 조율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공연을 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는 콘서트 튜너가 될 것 같진 않다. 자기가 그걸 하는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즈네 피아노를 조율해주고 나서는 나도 콘서트 튜너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꿈이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가 너무 높으면 내 노력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제 목표가 항상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표를 이제는 콘서트 튜너 아니면 콘서트 튜너를 넘어선 세계 제일의 튜너가 돼보는 것 이런 식으로도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이런 게 혹은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한 얘기와 질문들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소설의 내용이 별거 없었죠. 없었죠. 그렇죠. 그냥 에피소드들이 쭈루룩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할까? 기억에 남았던 건 아무래도 첫 장면이에요. 그 강렬함. 모든 것의 시작. 빅뱅이죠. 그냥 거기서부터 터져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을 공감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장면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그 마지막에 네. 가정용 피아노가 네. 제가 말한 제 집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작두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죠? 그걸 해보고 나니까 뒤에 뭐가 또 보이잖아요, 얘한테.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라는 거는 그렇게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집이 생기면 또 뭐가 또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왜냐면 뭐 너무 커다란 목표를 이제 잡고 나면 거기까지 가는데 또 이제 중간 연결점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것들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방향이 중요하겠지만 인생이라는 거는 왜 내가 목표하고자 한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질 수도 있고 언제나 저는 몰라 공 선생님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로만 안 가면 된다 생각해요. 언제나 방향이 좀 다르더라도 빠꾸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책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역시 작은 목표들을 좀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앞으로 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주인공이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압축시켰던 마지막 문장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 발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도무라가 이제 가즈네 피아노를 조율하고 나서 가즈네 피아노 연주를 듣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길이 틀리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걸려도 빙 돌아가도 이 길을 가면 된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숲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풍경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숨겨져 있지도 않고 그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한 발짝 양과 강철의 숲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 끝이고요. 네.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좀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네요. 네. 언제나 이 공 선생이 가져오는 책은 네. 스토리 위주라기보다는 항상 그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약간 의식을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항상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다니 뭐
제가 더 좋네요. 아 그래요? 네. 걱정 많이 했죠. 사실 뭐 책에 대한 얘기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 대한 얘기를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의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뭐 좋게 들으셨다니 뭐 저야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네, 좋게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그 표지를 이렇게 계속 오늘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보면은 네. 양철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양철이 있고 네. 이게 뭔가 불타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저 양철 양은 냄비에 뭐 이렇게 저기 끓여 먹으면 참 맛있을 텐데 이 생각을 갑자기 몇 번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주한신 매운 갈비찜이 있었던 거야. 네. 아, 한동안 얘기 안 했죠 우리? 네. 아 주한신 매운 갈비찜 여름은 다 끝났습니다만 이열치열이라고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니까 뭐 이을치을 하면 되겠죠. 이을치을. 이을치을. 어쨌든 뭐 비슷한 거니까. 네. 공 선생도 아까 얘기했었어요. 쉬는 시간에 아 매운 갈비찜 먹고 싶다. 아 맞아요. 지금 막 침 고입니다. 요럴 때 더 먹기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딱 먹고 나서 매운 거 이렇게 먹고 나서 밖에 나오면은 이제 찬 공기 좀 맞아요. 돌면은 네. 하면은 오 좋은데요? 입도 시원하고 네. 성취감도 들고 또. 성취감이 여기서 드나요? 네. 이것저것에 있네요. 심호흡하면 성취감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안역에 있고요. 주안역 신 매운 갈비찜입니다. 아, 이 표지 보니까 생각나네. 여러분 보실래요? 자, 매운 갈비찜이 느껴지지 않나요? 활활활. 김 싸 먹고 이렇게. 가면 김 주잖아, 그지? 맞아요. 김 싸 먹고 양철 냄비에다가 자, 매운 갈비찜이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 집이에요. 자, 이렇게 공 선생이 준비하신 이야기도 어느덧 끝이 났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네. 저번 도파민 이야기할 때와는 또 반대로 공 선생이 저에 대해서 놀라움을 좀 느꼈던 그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사실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보는 경험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한테 없는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 생각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잘 할 수 없는 시기에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거 혹은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같이 꾸준히 숲을 헤쳐나가자고요.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여태 보지 못했던 유형의 두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밖에 나가서 귀찮게 뭐 새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 같은 친구 이런 애들도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돼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양과 강철의 숲 미야시타 나츠 선생님의 작품이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사서 보시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제가 또 아주 즐거운 책 들고 재밌는 책 들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첸이었습니다. 공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운 갈비찜 먹으러 갈까?